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오늘은 어제 단기적인 매매를 했던 수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산중공업은 그 정세균 관련주로 엮여서 1월 7일, 8일 날 청문회 그리고 16일 날 인준 결정의 여부가 달려 있다. 아직 일정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올릴 때 그 차트의 모양은 마치 어떤 특정한 테마의 강한 테마의 대장주의 역할을 할 만한 그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어, 반등의 구간을 노렸다가 특정한 가격이 저항을 만들어내든 그 저항선을 돌파할 때 그때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 그 에너지를 잘 이용해서 반등하는 그 자리를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3.5%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중공업은 정말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을 잘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었죠. 좀 굵게 하면요. 이렇게 퐁당퐁당 만들어서 잘 올라가죠. 이제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제 선을 좀 긋자면은 1880원 정도가 자, 이렇게 계속 맞았던 자리죠. 그리고 이 밑에서도 또 이런 특정한 자리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이렇게 맞았지만 또 길게 보면 1880원을 또 중요한 저항의 역할을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는 전형적인 그 삼각 수렴 패턴이고요. 자, 돌파가 나오는 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큰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삼각 수렴에 횡보하는 동안 그리고 돌파하는 동안 자, 이 횡보하는 동안 나왔던 거래 대금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 대금이 갱신되면서 돌파의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시세 혹은 어, 최소한의 우리가 수익을 낼 만한 구간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매매를 했고요. 1880원 되는 자리가 또 이렇게 두드리죠. 다가 드디어 큰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나올 때 기존에 나오던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월등히 높은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상승 이후의 행보, 그 다음에 2차적인 상승 이후의 행보였는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았던 흐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반등을 해서 최소 2,800원 이 고점을 한번 찍을 거라고 저는 좀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자, 이날 강하게 빠졌어요. 강하게 음봉으로 윗골을 달고 빠졌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번에 이란 관련해서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란 어떤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빠졌다면 또 강하게 반등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생각보다 굉장히 약했고요. 그리고 이 최소한 저점 그리고 이 저점까지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도지 형태가 나옵니다. 저 도지 형태라 하면 에너지가 아래에서 당기는 힘, 그 다음에 위에서 당기는 힘이 정말 정확하게 50대 50 균형을 이뤄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중간에 딱 멈추는 거죠. 보통 도지가 나오면 자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에서 도지가 나온다든지 혹은 영망치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전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전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내려가다가 자 도지나 혹은 뭐 이런 캔들 혹은 이런 캔들 자 이런 모양의 캔들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모양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십자 이 도지가요 실제로 풀어보면 아침 점심 저녁을 봤을 때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중간값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값, 내려간 값, 중간에서 마무리되면 시초가에 마무리돼 버리면 결국 이런 모양, 도지의 모양이 캔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려내는 걸 보고 아 이제 한 번 정도 내가 매수를 할 만한 자리가 오겠다라고 생각했는 게 이전에 첫 번째 반등이 나온 자리가 11선입니다. 두 번째 자리도 11선을 살짝 깼는데 이쯤에서는 한번 최소한의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아니 다시 밑으로 이렇게 우하향을 하더라도 반등은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금요일자에 이제 결국에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볼게요. 보통 한 15분봉도 많이 보지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3분봉을 봤던 것 같아요. 자, 15분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로 이런 모양으로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요. 이렇게 밑에서 잡아주는 자리에서 올라가다가 지금은 좀 하락의 추세로 지금 떨어져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고점을 조금 낮춰가고 있는데 또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위로 더 깨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래로 계속 쭉 떨어질 수 있는데 매수를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 고점이 나오고요. 두 번째 고점이 나왔을 때 자, 고점과 저점을 찍고 굉장히 급락이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상단을 찍고 하단을 찍으면 다시 한번 상단을 찍으러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열어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 이 자리가 저는 좀 특정한 좀 공격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5분 봉상입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자, 이 자리가 보이죠? 자, 2,400 언저리 2,450원, 2,450원, 2,450원을 계속 두드리면서 이날 종가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목요일 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자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캔들이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뼈 쪽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 양봉의 캔들이 뼈 쪽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면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서 좀 이 돌파에 대한 에너지가 돌파 이후에 반짝 오르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권 뭐 짧게는 1.5%, 뭐 길게는 뭐 7%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3분봉을 좀 봤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선을 그어 볼게요. 굉장히 몇 번의 터치 2,440원 정도를 계속 터치를 하다가 아침에 갭 상승을 띄웠습니다. 아침에 갭 상승을 띄워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갭 상승을 띄우길래 이게 좀 강하게 쭉 한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아까 15분 봉상 첫 고점, 두 번째 15분 봉상 고점 이걸 연결해서 그 다음 고점을 한번 터치해 볼 만한 자리가 어디인가 미리 한번 보고 난 뒤에 첫 번째 3분봉 캔들이 끝나고 이 3분봉 캔들의 음봉으로 시작하는 이 몸통 안에서 시작하는 이 자리를 노려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3%를 일단 기본적인 목표로 삼아가지고 1차적인 매도 그리고 2차적인 매도 해서 결국 이제 3.54%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무조건 들고 있는다, 이거 올라간다고 계속 들고 있으면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약속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무너집니다. 특히 이 시작한 갭을 시작한 이 시초가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거는 손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양이 현재 보인 듯한 그런 모양은 지금 연출되고 있긴 한데 보시면은 이미 좀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자,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시장 캔들의 모양은 내가 기다린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단기적인 매매를 많이 해봤는데 정말 제가 기대하는 거를
대해서 항상 그 100% 맞추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제가 기대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절도 정말 칼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도 수익을 내는 것도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단기적인 매매는 뭐 20% 상한가를 가더라도 내가 계획했던 3%에서 1차적인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돌파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돌파 매매는 일봉도 중요하고 일봉도 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5분봉, 그리고 15분봉 여러 가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사막 콘덴서를 한번 볼게요. 자, 돌파 매매 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고점을 떨어뜨리는 이 추세를 만들면서 가다가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자, 고점이 계속 떨어뜨려집니다. 그러다가 돌파가 나오는데, 돌파가 나오고 곧바로 날아간 게 아니라 다시 떨어지죠. 결국 이제 이런 바닥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V자 반등으로 이렇게 가는 종목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어,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점을 만들고 다시 떨어졌다가 이전 저점보다 높은 혹은 비슷한 저점을 만들고 난 뒤에 최소한 2바닥 혹은 3바닥이 만들어진 종목을 우리가 공략하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저는 좀 중요시 봤습니다. 더블바닥으로 생각하고요. 자, 이런 삼각 수렴 패턴을 중요시 생각하는 편입니다. 가까이서 볼게요. 굉장히 많이 날아갔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이제 끝이 났고요. 그리고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죠. 형성되었고 저점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고요. 근데 보시면은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바닥을 만들고 올릴 때는 좀 강하게 올리면서 이제 외인들이 많이 사기 시작하죠. 기관도 같이 동시에 같이. 그리고 개인은 많이 이렇게 팝니다. 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자리였고요. 그리고 돌파가 나온 뒤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한번 지지 밟고 한 2번 정도 지지를 받았네요. 그리고 난 뒤에 강하게 치솟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하게 치솟으라는 종목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삐죽삐죽 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어찌됐든 돌파하는 자리는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자리이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지는가 보는 것도 좋은 매매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종목이 많이 쭉쭉쭉 날아가려면 그만큼 테마나 혹은 특별한 개별 호재, 그리고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든지, 그리고 정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종목이 거기 이제 속해진다든지, 아니면 길게 뭐 1년 정도 쭉 박스를 만들면서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단순히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서 들어 올려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포착하는 것도 우리도 매수할 수 있는 혹은 매매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K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KM은 다들 알다시피 이제 마스크 관련주인데요. 마스크 관련주는 미세먼지가 먼저 눈에 띄죠. 근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중국으로 인해서 그 호흡기 관련 질환들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인 중에 한 분이 그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한 가격의 위치에서 살짝 뛰어오르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전에 보시면은 여러 고점을 천장을 만들고 난 뒤에 굉장히 강한 깊은 하락을 만들어 줬습니다. 깊은 하락을 만들어 주고 난 뒤에 특정한 이 자리, 이 자리를 계속 치고 있죠. 자, 이 자리로 칠까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자, 여기 이 고점들이 보이시죠? 이 고점들이, 이 고점들. 그리고 지금 뭐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그동안 이 천장이었던 이 자리가 돌파가 확실히 진행이 된다면 다시 새로운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한번 지켜볼 만한 자리고, 만약에 밑으로 깨진다면 그 다음 저점이 어디에 형성되는지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물론 여기서도 큰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졌습니다만, 자, 여기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좀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닌가. 어떤 누군가는 큰 손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큰 거를 많이 산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KM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보이는 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보입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는 제가 어제 그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리고 강하게 이제 돌파가 나와버리죠.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서 하락을 하다가 자,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그리고 이 캔들스러운 이런 것들은 돌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이 고점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자, 이렇게 가격을 잡아주고요. 저점도 이쁘게를 잡아주다가 드디어 이제 돌파가 어제 나왔습니다. 물론 6%면은 좀 굉장히 큰 나름대로 좀 큰 상승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날 정말 이 친구가 강하다면 갭 상승해서 다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아까 봤던 그 종목들처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찌됐든 지금 여기를 돌파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상승으로 이제 바뀔 만한 그런 모양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100% 무조건 믿는 순진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파트론인가요? 파트론 아니다. 뭐더라? 제가 까먹었는데, 자, 서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애매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돌파했네, 이제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동안 이 박스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래 대금 폭발하면서 돌파가 나오죠. 근데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 박스 안으로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자, 왜 이럴까? 여기 왜 지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 이런 식으로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전 고점들이 또 여기 또 많이 형성되죠. 결국 3,600원을 또 제대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양이 나와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큰 시세가 나오는, 단기적으로 큰 시세가 나오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와, 그리고 돌파하고 난 뒤에 무작정 얘는 그냥 저기 멀리 날아가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무조건 가지고 간다는 거는 정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내가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접근을 하고 매매를 하되 그 예측이 맞지 않는다면 그때 맞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플랜 A 혹은 플랜 B라는 생각을 하고, 자, 여기가 한번 저항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저항대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한번 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종가에서 여기서 매수를 한 50% 정도를 가지고 사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강하게 튀는 걸 봐서 여기서 일단 뭐 또 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미리 챙긴다든지요. 혹은 내가 여기를 지탱해 줄 줄 알았는데 밑으로 깨졌을 시에는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아래에서 2차적인 매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도 세우면서 플랜 A와 플랜 B, 플랜 C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하고 비중 조절을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하루나 이틀 단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친구는 다시 여기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를 또 뭐 어떻게 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이쯤에서 이렇게 다시 올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있으니까 각자가 잘 보고, 다만 차트를 많이 보면 그동안 차트들이 대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기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차트를 많이 둘러보면서 매매를 한다면은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대응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자,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